일단은 제가 좀 취재해 본 바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김현아입니다. 오늘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경질이 되고 말았는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제부터 더 강도 높은 개혁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에서 보여준 행동과 언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여기서 좀 분노할 만한 포인트들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여기저기 바깥으로는 성적은 안 좋아도 대표팀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시안컵 리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틀 뒤에 다시 미국으로 떠나서 마지막까지 화상회의로 이 지금 평가를 받는 것 자체로도 참 이거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좀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자, 이제는 새롭게 다시 이제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클린스만 감독 한 명을 경질했다고 해서, 클린스만 사단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대로 이제 봉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을 누가 어떻게 선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작년 1월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될 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선임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좀 횡설수설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명확하게 어떠한 후보군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인물이 이 지금 감독 선임의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뽑았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그 이후에 좀 새로운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정몽규 회장이었다면, 회장의 지시였다면 정몽규 회장한테는 대단히 큰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축구협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축구협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정몽규 회장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면 정몽규 회장은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본인이 재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 사재를 탄다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에 대한 귀책 사유로 이 지금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재정적인 고민 때문에 내가 돕겠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클린스만 감독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대한축구협회가 밝혀야 되고, 밝히고 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이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로 좀 말장난을 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지금 정몽규 협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클린스만 감독과 그다음에 이 아시안컵을 치른 대표팀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열렸는데 왜 아무도 회장의 이런 행실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협회에서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번에 이 지금 클린스만 감독 선임 문제와 아시안컵에서의 참패 문제를 떠나서 정몽규 회장은 임기를 온전히 마쳐야 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승부 조작범들을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좀 논란도 일으킨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임원진들이 대거 책임을 지고 떠났지만 정몽규 회장, 특히나 이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고 지시했던 정몽규 회장은 결국은 이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정말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가대표팀 훈련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1년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대표팀이 온전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구성을 해놓고 이제 파주에 구성을 했었죠. 20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이 지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대표팀 선수들은 한국에서 소집하면은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훈련장을 오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에 선수들은 남산에 있는 타워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시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있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천안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는 아직 완공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표팀 선수들은 결국은 호텔을 전전하면서 지금 이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거는.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대표팀 선수들이 오갈 데가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는 대한축구협회장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정몽규 회장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내가 더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이제 에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임기까지는 지키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에둘러 한 건데, 그렇게 임기를 다 지키고 나가는 거는 안 되죠. 아니, 한국 축구 역사에 여러 가지 오명을 남겼으면 중도 하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기를 다 지키고 나서 박수치고 떠날 만큼의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한축구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박수 받고 떠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책임지고 물러날 의사가 없다면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의 그런 이 공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정몽규 회장의 퇴임을 촉구하는
퇴임을 이 촉구하는 이 강제성을 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두 가지 잘못된 일이 아닌데 임기를 다 지키고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감독을 뽑아야 돼요. 또다시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늘 우리는 대표팀 감독을 중간에 경질하고 그 자리에 소방수들을 투입을 해서 또 이제 급한 불을 끄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반복을 해왔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다시 또 이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또 K리그에서 또 희생을 하겠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취재해 본 바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의 프로토콜을 어느 정도 갖춰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감독이 온전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 후임 감독을 급하게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한축구협회에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런 일이 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악조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죠.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현명하게 일을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을 잘 해놨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놀라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프로토콜을 누가 만들었느냐? 김판곤 전 위원장이 대한축구협회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프로토콜을 제가 정확하게 입수를 하지는 못했는데 우선순위 몇 가지가 있어요.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낸 감독, 그리고 과거에 협회에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 이런 여러 가지 순위들을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결국은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다가올 3월에 이제 태국과의 경기는 저는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K리그 감독들을 이렇게 빼가는 걸 원하진 않지만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토콜 상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대표팀에 울산 선수들이 많다 보니 가장 이 선수들을 잘 아는 감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론상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K리그 감독이 3월달에 A매치 때도 저는 대한축구협회의 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한국 축구가 이제는 또 큰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면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면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이후에 어떤 감독을 선임할 것인가, 그리고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까지 어떤 감독과 함께 갈 것인가. 벌써부터 이제 많은 후보군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한국 감독이 선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국 감독은 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의 압력과 그 다음에 이 여론이 흔드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본인 스스로 해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국 축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멘탈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최강희 감독이나 신태용 감독도 정말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여론에 많이 휘둘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정말 집중 포화를 맞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지금 한국 축구를 본인의 철학대로 끌고 나가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한국 이 언론과도 가깝지 않고, 그리고 여론도 의식하지 않는 외국인 감독이 맡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은 감독들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하면서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이 70억에 달하는 이 금액을 다 지금 배상을 해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감독으로 그러니까 3월까지는 임시 감독을 선임하되 그 이후에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꿈에 부풀어서 세계적인 명장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이 후보군들에 있는 감독들을 선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연봉도 많이 들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위약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대표팀을 이끌 세계적인 전술가, 전략가, 지략가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좀 이번에 새롭게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는 이 협회에서의 이런 대표팀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혁적인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 개혁적인 인물이 전술 전략가보다 더 우선순위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명장을 뽑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메이저 무대에서 좀 한두 차례 실패를 맛봐서 몸값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에 남아서 현장을 살피고 여러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클린스만 감독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인물을 좀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요구 조건에 기대 조건에 맞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세계적인 명장을 원하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개혁적인 인물, 전술과 전략보다는 조금 더 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본인 스스로 한국 축구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이 경질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사퇴하는 거는 경질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클린스만 감독과 클린스만 사장뿐만 아니라 이 클린스만 감독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위약금 로또를 선물한 이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인물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 축구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학습한 게 없고 정말 또 똑같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선택에 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